자, 저는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저작권에 대한 실무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조금 시간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좀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하고, 그리고 뭐 사실 이미 여러분들 유튜브 크리에이터 활동하시는 분들도 뭐 이미 계신 것 같고 하니까 막 크게 뭐 이렇게 실무적으로 다 모르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이미 다 어느 정도 감이 있으시고 하니까 일단 개론적으로 한번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저기 저번에 제가 여기 밑에 옆에서 강원시 청년미디어센터에서 교육 몇 번 했었는데 혹시 그때 참석하신 분 계세요? 제 수업 들으신 분 계세요? 완전히 다른 분이신가 봐요. 네. 자, 이쪽에 할게요. 저희들 소개하자면 저는 지금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 한국저작권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저작권에 관련된 교육과 컨설팅이라든지 저작권에 관련된 모든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곳인데요. 거기서 이제 저작권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의 시청자 미디어 재단 계속 하고 있어요. 옆에 강원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여기 시청자 미디어 재단 산하의 기관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콘텐츠 관련된 업무를 제가 98년도부터 쭉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그 회사에서 일할 때가 이제 인터넷 방송이 막 시작할 때였어요. 그때 여러 가지 이제 인터넷 방송에 대한 이론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게 나왔었는데, 그거를 누가 실현할 것이냐, 어떻게 이거를 사업화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90년 후반에 최대 이슈였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지금하고 다른 게 없었어요. 규모만 작았지. 근데 그때는 이제 방송국에서 주로 콘텐츠 많이 만들었는데, 방송국하고 똑같은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인터넷만 뿌렸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연예인 섭외해가지고 실시간 생방송을 하면서 했었어요. 예, 지금 좀 여러분들 알만한 사람들이 나와서 했었는데, 그때 제가 박소연하고 최정환, 이 두 사람하고 같이 한 2년 정도 했었습니다. 박소연의 스타토크, 최정환의 스타데이트라고 해서 일주일에 매주 금요일날 밤 10시에 생방송했어요.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첫 번째 1회 게스트가 서경석이었어요. 서경석. 그 다음에 2회가 김국진, 3회가 김혜수 뭐 이렇게 나왔었어요. 예,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하는 데가 없었거든요. 예, 없었고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방송국에서 하는 거니까 섭외가 그래도 좀 쉬웠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사업화하고 현실할 것이냐, 콘텐츠를 만든 사람한테 어떻게 보상을 해줄 것이냐 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실현한 데가 유튜브예요. 예, 그래서 유튜브의 비즈니스 모델은 사실 전혀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유튜브가 이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한 거죠. 우리 돈 투자하고 실제 콘텐츠 관리라든지 저작권 관리 이런 것들을 이제 완벽하게 지금 처리하고 있죠. 예, 그래서 거의 제 기억을 한 거의 98년도 하고 구글이 유튜브가 2005년도에 시작했으니까 7년 만에 그게 나오고 나서 구글이 인수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 2, 3년 사이에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많지는 않아요. 저는 오히려 네이버 블로그가 훨씬 더 많이 방문자가 많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할 이야기는요, 일단은 저작권과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벌어지는 몇몇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포인트, 그 다음에 실제로 콘텐츠를 만들면서 타인의 콘텐츠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관련 법적 근거 이런 내용들을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저작권 문제 궁금할 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이런 이야기를 같이 할 겁니다. 자, 이게 제가 지금 분량이 2시간 분량인데 좀 중간중간 좀 필요한 것만 위주로 할게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몇 번 와보셨나요? 이쪽에? 여기 애니메이션 센터? 여기 보면은 눈에 띄는 캐릭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구름빵인데, 혹시 이 이야기를 알고 계세요?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 저작권계에 좀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예, 그게 이제 백현아 작가가 다 저작권을 넘겼는데, 실제 돈이 되는 권리를 넘겼는데, 그게 이제 출판사하고 계약을 하면서 이제 출판사하고 이렇게 이 구름빵에 대한 원작자가 표시만 백현아 작가가 되어 있고, 실제로 백현아 작가는 돈이 되는 권리는 단 한 개도 없어요. 예, 모든 권리는 최초에 이 권리를 이 백현아 작가가 출판사한테 넘기면서 출판사한테 이제 용역을 받아서 일을 했었는데, 이 당시 계약 조건이
백현아 작가의 성명 표시라든지 뭐 이렇게 처음에 원작자로서의 권리, 이거를 이제 저작 인격권이라고 하는데요. 요거 말고 나머지 돈 되는 권리를 다 넘겼습니다. 이 중에 캐릭터 애니메이션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지금 만든 겁니다. 강원도에서 그때 이거를 저기 출판사를 통해서 받은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당시에 계약 관계가 백현아 작가가 2004년도인데 이때 계약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냥 백현아 작가는 이 당시에 이대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 갔다 오고 나서 나는 해외 유학 배울 만큼 배운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백현아 작가의 이 작업 스타일이 이게 완전 수동이에요. 수동. 완전 아날로그입니다. 디지털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직접 그리고 오리고 이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수작업이에요. 수작업. 백현아 작가는 지금도 수작업이에요. 그런데 요거 이렇게 넘길 때 책만 나오면 되는 줄 자기는 책을 어떻게 내기 위해서 요런 출판사하고 계약을 했는데 출판사가 계약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안 해줬었나 봐요. 그 당시에 관행이라고 하면서 계약서를 이렇게 내밀고 여기에다가 사인 안 하면 책 못 냈다. 근데 백 작가가 계약서를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많은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꾸 빨리 그거 안 하면 책 못 나오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 자꾸 다고치니까 뭐 직원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사인했답니다. 사인해서 계약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실제 돈이 되는 권리를 다 넘겨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뭘 모르고 계약했다, 억울하다, 부당하다 라고 해서 이게 이제 2014년도 이거 책이 나오고 10년 후에 이제 이슈가 되면서 대통령도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여론이 백현 작가한테 동정 여론이 일어나니까 출판사 쪽에서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해서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훈훈하게 좀 마무리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 출판사를 돌려줘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제3자가 관여할 수 없어요. 예, 그런데 이때 이제 이 과정에서 책은 어쨌든 45만 권이 팔려서 대박이 났어요. 아동문학 책이 45만 권 팔리면은 성인문학으로 하면 100만 권 이상 팔린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근데 책이 10만 권 이상이 팔리면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받게 했습니다. 1000만 원. 그래서 1850만 원 받은 게 다예요. 출판사는 추가로 뭐 더 이론 이상을 줄 필요가 없어요. 계약서에 의하면. 근데 어쨌든 백 작가는 돈의 문제보다는 자신이 이렇게 창작한 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자기가 모르고 넘겼기 때문에 이거 부당한 거다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얘기한 거고 여론을 위해서 돌려주긴 했지만 이 협상 과정에서 좀 뭔가 서로 말이 안 맞았나 봐요. 그러면서 결국 백 작가가 출판사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졌습니다. 그게 이제 최종 결론이 난 게 올해 2020년 2월이에요. 2020년 2월에 예, 해서 대법원이 아예 검토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바꾸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계약을 바꿀 수 없다. 그리고 이 당시에 받은 돈이 신인 작가한테 한 출판사가 투자하기에 최초의 모든 걸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는 이 비용이 결코 적지 않다라고 했어요. 결코 적지 않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긴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크리에이터로서 개인 자격 혹은 앞으로 비즈니스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벌어지는 저작권의 이슈는 사실 여러분들이 타인의 저작권을 일부 써서 벌어지는 이슈보다 여러분들이 비즈니스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계약 관계에서 굉장히 큰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그래도 선발자 정도면 어느 정도 그래도 앞으로 좀 비전이 있는 분들 위주로 선발했을 텐데 이런 계약 관계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런데 그거가 지금 이게 이제 어쨌든 출판사는 정당한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 때문에 출판사가 마치 이렇게 좀 안 좋은 악덕 이런 쪽이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 여러분이 백현 작가의 당사자라고 하면은 정상적인 계약을 해도 상대방을 안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 서로 간 오해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1인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면서 벌어지는 이슈를 보면은 이런 뭐 MCN과의 뭐 계약 관계라든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문제, 그 다음에 내가 외주로 무슨 일을 맡겼는데 그 사람이 잘 못해서 벌어진 문제, 그 다음에 같이 어떤 직원이 같이 일하다가 그냥 영상을 월급 안 준다고, 월급 안 올려준다고 영상을 삭제해버리고 도망가는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얼마 전에 어떤 지방에 있는 한 분이 어떤 MC를, 지방의 유명한 MC를 섭외해가지고 무슨 프로를 만들었대, 자기가 돈을 들여가지고. 근데 이제 그분 MC가 자기 아는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해서 했나봐요. 일하는 사람들. 근데 이제
뭐가 좀 틀어졌나 보죠. 그리고 다 나가면서 저작권에 대한 이슈를 얘기하면서 저작권 고소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MC나 그 직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고소할 자격이 안 되거든요. 반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저작권에 대한 개념을 모르면 이게 내 권리인지 상대방 권리인지를 몰라가지고 모르는 사람끼리 그냥 괜히 이상하게 합의를 해가지고 엉뚱한 사람이 이익을 보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좀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백제 작가가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권리가 없냐? 이겁니다. 원작자로서, 저작자로서의 성명 표시. 이거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실제 돈 되는 거는 이 아래쪽입니다. 저작 재산권. 요거를 백 작가가 이 출판사에 넘겼는데, 요거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주거나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 나의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팔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집이 있으면 집값이 오르는데 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집값이 안 오를 것 같으니까 팔잖아요. 근데 저작권은 일단 가지고는 있어야 됩니다. 가지고 있고 그거를 내가 전세나 월세 개념으로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특별하게 이런 이슈가 생길 일이 없습니다.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자, 이런 권리가, 다양한 권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수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대부분의 이 수업을 하는 목적이 혹시라도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까봐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저작권 침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크리에이터들이 다른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어디 뭐 내용 지문 날라오고 문자 날아올까봐 요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스스로를 저작권 침해자로 보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저작권을 침해할 준비가 돼 있어, 침해할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런 걸 생각을 바꿔보면 저작권을 지킬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 내가 침해를 당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결국은 내가 가진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을 알면 다른 사람의 저작권도 존중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교육이 아니라 반대로 돼 있어요. 뭐 하지마. 근데 저작권 교육 맨날 무슨 금지사항밖에 없어요. 그러면 재미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창작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기쁨이거든요. 내가 막 운전면허 따가지고 차가 하나 생겼어요. 비록 중고차 후진 거지만 그 운전할 때의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 지금 그 기쁨을 누려야 될 시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멋진 차들 타서 전 세계도 가보고, 그죠? 이렇게 막 오프라인도 가보고, 오프로도 가보고,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경험을 하는데, 그 창작의 기쁨, 그게 바로 운전의 기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작권하면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은데, 우리는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긍정적인 걸 찾아내서 더 많은 창작하는 데 에너지로 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든다. 근데 어쨌든 타인의 작품과 아이디어에서 우리가 뭔가를 가져오잖아요. 이 과정에서 침해와 표절이라는 게 동시에 생길 수 있습니다. 혹은 따로따로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선제적으로 막자는 것, 또한 우리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타인과 제3자 혹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과 같이 일을 할 때 벌어지는 계약과 정산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테크닉을 좀 얻자 이거죠. 자, 저작권 문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 5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문제되는 콘텐츠가 저작물로 인정이 되느냐, 우리 저작권법에서 인정해주는 거냐. 지금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있는 사진을 딱 하나를 찍었어요. 이 사진이 저작권으로 인정이 될까 안 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인정이 될까 안 될까요? 제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습을 그냥 이렇게 제 스마트폰으로 쫙 2, 3대 이렇게 띄웠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그냥 이렇게 수업 듣는 모습을 제가 찍었어요. 저작권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요, 저작물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한 최소한의 창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찍으나 우리 선생님이 찍으나 똑같은 결과물이 나와요. 카메라 성능이 달라도 결과물은 똑같이 나옵니다. 퀄리티만 차이할 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작권을 인정해주지 않고 연출이 들어갈 때만 인정해주는 거예요. 화면 촬영 구도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피사체 위치, 뭐 구도 바꾸고, 그다음 조명 세팅하고, 이 정도의 최소한의 연출이 들어가주면 그때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으면 무조건 저작권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내가 혹시라도 누가 내 걸 쓰면 내가 그 사람한테 이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혹은 다른 사람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썼는데 이게 내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 구분을 못하고 구분하는 방법은 누가 찍었냐, 누가 가지고 있냐 요거만 봅니다. 그러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초상권 그건 별개 문제예요, 별개. 예, 초상권 당연히 별개 문제죠.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상식적인 거예요. 가만히 보면, 예, 그 상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 합리적인 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상식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실제 누가 걸리냐? 아까 여기 지금 구름빵이 있는데 만약에 구름빵을 캐릭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하나 만들었어요. 내가 구름빵 가지고 집에서 자 오늘 실제로 구름빵을 만들어 봅시다 하고 빵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디 팔았어요. 그러면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백해야 잠깐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합니다. 예, 저작 재산권, 예소하는 저작권자라고 하는 것은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요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밑에 요거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라고 하는 것이 원 저작물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형태의 뭐 영상 만든지 영화를 만든지 애니메이션 만든지 책을 만든지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뭐 캐릭터 상품도 있고 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인데 요거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작 재산권자예요. 예, 저작 재산권자. 예, 그래서 실제 어떤 해프닝이 있냐? 권리자도 아닌 사람이 자기가 저작 재산권이 없으면서 저작권 침해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모르니까 원작자니까 무조건 저작권자인 줄 알고 저기 하는데 이걸 잘 확인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 사람 정당한 권리자한테 이용 허락을 받았는가, 양도를 받았는가 이런 거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계약의 범위, 그 다음에 침해가 맞다면 도대체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이런 식으로 이런 단계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네.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의 시각을 솔직히 한번 볼게요. 이 5가지 중에 저작물에 해당이 되는 거 뭘까요? 우리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거 뭘 것 같아요? 1번 친구의 물감을 훔쳐서 그린 초상화. 2번 백종원이 삼다수 넣어 끓인 라면의 레시피. 3번 원숭이가 찍은 사진. 4번 회사 업무용차에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 5번 토트넘 손흥민의 골과 어시스트를 합친 공격 포인트. 네, 정답은 예, 1번입니다. 1번. 예. 자, 여기서 친구의 물감을 훔친 거에 대한 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건 별도, 형법, 절도 이런 그걸로 해서 하면 되고, 초상화가 창작성이 있으면 그냥 인정해 줍니다. 예, 그리고 백종원이 삼다수 넣어 끓인 라면의 레시피, 일반적인 라면의 레시피는 똑같아요. 아주 새로운 게 아니고, 지금 백종원이 여기 이 라면의 레시피가 다른 것은 삼다수로 끓인 것밖에 없어요. 예, 이거는 누가 해도 비슷하고, 라면의 레시피 자체는 일반적인 거는 아주 독특한 게 아니면 인정 안 합니다. 이 레시피로 해서 요리를 만드는 과정을 영상으로 찍거나 사진으로 찍거나 글로 쓰거나 그림을 표현하거나 이렇게 뭔가를 새롭게 표현한 결과물만 저작권 보호를 하는 거예요. 예. 원숭이가 찍은 사진은 기본적으로 저작권은 사람만 인정하는 겁니다. 동물이 찍은 거,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로 인정 안 해요. 무조건 현재까지 사람입니다. 회사 업무용차에 블랙박스 찍힌 영상? 이것과 CCTV가 같은 건데요. 이건 이제 고정된 카메라로 고정된 자리에서 찍은 것은 전부 저작권 인정 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문철 변호사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몇 대면 유튜브에서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물론 그 블랙박스 찍은 사람이 그 영상을 제공을 해서 하는 건데, 근데 그 영상을 오리지널 걸 그대로 쓰면 저작권 문제는 없어요. 사람 얼굴만 나오고 얼굴만 안 나오고 하면 초상권 문제는 없다고 상관없습니다. 예, 그런데 한문철 변호사가 거기서 편집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뭔가 새롭게 창작성을 넣어주면 그 영상에 대한 저작권은 한문철 변호사한테 있는 거예요. 창작성이 들어간 부분에 한해서만. 제 저작권에서 제일 중요한 거 창작성이에요. 창작성. 예, 창작성. 그 다음에 손흥민의 골과 어시스트, 요거 마찬가지로 요거는 하나의 숫자, 데이터에 불과해요. 요건 표현이 없기 때문에 인정 안 해줍니다. 예, 이해가시죠? 창작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받으시려면은 창작성 있게 해야 되는데, 그 창작성은 어려운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영상을 고정된 카메라로 찍은 건 인정 안 해주는데
이 고정된 카메라로 찍은 영상에다가 음악을 넣어주고 편집을 해서 커트 편집하고 자막을 넣으면 그게 창작성이 있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찍은 영상은 저작권이 없다는 거예요. 단순한 이 상황을 그냥 영상으로 담았다는 것 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영상을 담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느냐, 요거를 노력한 게 있으면 인정해주고 없으면 안 해준다 이겁니다. 예. 자, 이거 원숭이 저작권이 이거 원숭이 자기가 찍은 거예요. 인정 안 해주고요. 자, 여기 보면 사진, 아까 제가 말한 사진 이거예요. 자, 여기 보면 제가 같은 자리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요거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혼자 제가 이거 찍은 거고 저거는 제가 같이 일행 두 명하고 사진을 연출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작권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요거가 저작권이 인정이 안 돼도 요걸 가지고 누군가가 새롭게 편집을 하거나 효과를 주면 그 효과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저작권이 인정이 된다. 이겁니다. 자, 이건 제 사진이에요. 2013년도 저희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요런 신분증 사진은 저작권이 인정이 안 돼요. 요건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 여권, 학생증, 주민등록증 사진 등은 그냥 고정된 카메라로 찍기 때문에 사진이든 영상이든 똑같이 저작권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여러분들 어떤 뭐 제품 리뷰라든지 여러 가지 뭐 쇼핑몰 같은 거 할 때 이미 누군가가 만들어 찍어놓은 제품 사진 있잖아요. 그걸 갖다 썼을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이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 단순하게 제품 사진을 그냥 맨 사진으로 찍어서 쓰는 데는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사진에 효과를 줍니다. 네, 그러면 그 사진이 저작권이 인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쇼핑몰 사진 보면 저작물로 인정되는 사진이라고 주의하라고 나오잖아요. 바로 그게 이야기예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 블랙박스 CCTV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기에 실제 사진과 관련해서 벌어진 언론사 적인데 여기 슈퍼주니어의 최시원이 있잖아요. 이 최시원이 키우는 강아지가 있었는데 이 강아지가 이 앞에 이 사람 집 앞에 앞집에 이 강남 노현동에 서울 노현동에 한일관이라고 고깃집인데 거기서 고깃집 그 사장님이 살았었나 봐요. 근데 이 개가 종종 그분을 물었나 봐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물고 한 3일 뒤에 사망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중앙일보하고 JTBC가 전하면서 이 강아지, 최시원이 키우는 강아지와 비슷한 강아지 사진을 인터넷에서 그냥 검색해가지고 그걸 갖다 쓴 거예요. 그랬더니 이 노란색 그 강아지 사진의 주인이 중앙일보하고 JTBC 상대로 왜 내 사진을 허락 없이 쓰냐, 이거 저작권 침해다라고 중앙일보 JTBC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졌어요. 왜? 저 사진은 그냥 사람의 인물 사진, 단순한 제품 사진처럼 특별한 연출이 없이 그냥 강아지가 그냥 혼자 있는 거 찍은 거기 때문에 창작성이 없다라고 해서 인정 안 한 거예요. 물론 이게 만약에 사람의 경우에는 다르겠죠. 초상권은 다른 문제죠. 네, 근데 걔는 초상권이 없으니까 인정 안 해주니까요. 예. 요거는 우리 강원도에서 벌어진 아주 큰 사건입니다. 세계적인 사건이에요. 강원도 삼척에 가면 삼척에서 저기 어디죠? 울진 넘어가는 데 보면은 원더그 월턴이라고 있는데 이게 거기서 찍은 사진인데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섬이 계속 그 삼척에 태백산맥 쪽에서 물이 떠내려오면서 홍수가 나고 하면서 이게 지금 이게 소나무인데 여기 뒤에가 동해바다예요. 여기 앞에는 강이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모래톱이 쌓이고 거기에 소나무가 제대로 난 겁니다. 300그루가. 그리고 옆에 원래 이탈리아 무슨 포플리아 나무가도 있었는데 2002년도, 2003년도에 태풍이 오면서 다 날아버렸대요. 근데 이게 2007년도에 마이클 테너가 여기를 찍고 나서 이게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마추어 작가들이 일제히 와서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대한항공이 광고를 만들려고 이 사람한테 좀 쓰려고 제안을 했는데 광고 대행사가 돈을 많이 달라고 했나봐요. 유명한 사람이니까 워낙. 예, 이 사람은 사진을 흑백으로만 찍어요. 그 사진이 정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이 아니고. 예, 근데 돈을 많이 달라고 하니까 못 줬겠죠. 그래서 대한항공이 공모전을 열었어요. 아마추어 작가들한테. 그 중에 1등한 사람한테 300만 원을 줘가지고 저 사진을 광고에 썼습니다. 사진을 딱 두 장이 나왔어요. 영상 한번 볼까요? 잠깐만. 예.
아니, 죄송합니다. 영상이 목소리 확 떨리는데 그냥. 사진이 두 장이 어쨌든 두 장이 나오는 사진이 두 장이. 링크를 바꿔놨네. 여기 그런데 이게 소송을 했어요. 자기가 처음에 이렇게 찍어서 유명해졌는데 이거 사람들이 따라했고 이거를 상업적으로 대한항공이 썼으니까 이거 돈 내놔라 소송을 했는데 3억 원을 소송을 했어요. 대한항공 상대로 졌습니다. 근데 이 대한항공 소송을 들은 대법원이 풍경 사진을 찍는 장소 선정 비슷한 구도의 촬영 방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서 이거는 완전하게 똑같지는 않다고 하면 개별적으로 각각 저작권을 다 인정해준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소송 과정에서 이게 드러났어요. 호산의 여명이라고 최정준 씨가 2006년도에 같은 위치에서 찍었습니다. 똑같이. 그러면 이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이 마이클 캐나 이 사람은 최정준 씨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도 저작권 침해를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법원에서는. 이게 결과가 다르니까. 예, 이런 건데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냐? 영상을 뭔가 하나 찍었어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주제에 맞게. 그런데 누군가한테 연락이 옵니다. 다른 유튜버한테. 아니 이거 내가 강원도 춘천에 애니메이션 센터에서 내가 처음으로 이걸 하나 개발해가지고 먼저 찍었는데 왜 이걸 똑같이 찍냐? 이거 저작권 침해다. 표절이다라고 하면서 이메일을 보내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 이거에 대해서 합의금 안 주면 내가 바로 유튜브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겠다. 경고를 주겠다. 그럼 유튜브는 그거 경고를 받아줄까 안 받을까요? 받아줍니다. 무조건 받아줘요. 예, 왜냐면 그 영상에 그 문제 제기한 A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 그 영상의 권리자라고 하면 유튜브는 일단 받아주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신고를 받았으면 일단 유튜브에서 그 경고가 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빨간색 그냥 뜨잖아요. 차단되고 영상. 그러면 이의제기를 해야겠죠? 이의제기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이의제기를 해야 되는데 뭔가 논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런 걸 가지고 법 조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나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니까 이런 거 가지고 딱 얘기를 하는데 근데 유튜브는 왜 그런 판단을 안 하냐? 유튜브가 판단을 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잘못된 판단을 했을 경우에 그 책임을 어마어마하게 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유튜브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모든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스스로 저작권 판단 안 합니다. 권리자가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때나 뭐 이렇게 할 때만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저작권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라고 해서 권리자가 요청할 때. 그러니까 자신의 저작권을 열심히 관리하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는 것이고 아닌 사람들은 남들 돈 벌어도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그 수많은 불법 콘텐츠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있는 겁니다. 권리자들이 모르거나 아니 알면서도 일부러 마케팅적으로 놔두거나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연락이 오면 이의제기를 할 때 요런 이제 근거를 가지고 이의제기를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될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서로 간의 의견 차이가 너무 강해서 어떤 결론이 안 났어요. 근데 여러분이 올린 콘텐츠가 조회수가 많이 나왔어요. 광고도 붙고 수익이 잘 나와요. 그럼 그 돈을 누구한테 줄까요? 유튜브가. 돈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광고가. 조회수가 막 200만 명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서로 분쟁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는 누구한테 돈을 줄까요? 아무한테도 안 줍니다. 아무한테도 안 주고 둘이서 결론을 내고 와라. 법원에 가서 법원에서 확인서를 받아오든지 해서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유튜브는 그냥 매출만 잡아놓고 안 줘요. 돈을 아무한테도. 물론 유튜브가 먹는 건 아니고 그냥 계속 쌓아놓기만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어서 유튜브는 그렇게 이제 일을 해요. 예. 자, 여기 제가 아직 거기 갔던 건데 지금은 여기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러 안 온대요. 제가 그때 갔는데 여기 보면 여기 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뒤에. 근데 여기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아니 세계에서 가장 큰 천연가스 기지가 여기 들어와 있어요. 국가시설해가지고 지도 맵에 보면 여기 가려져 있어요. 군사시설하고 똑같이 가려져 있어요. 삼척이 강원도에서 에너지 도시잖아요. 다 하나도 모든 게 다 있잖아요. 뭐 태양광부터 원자력, 화력,
아, 수령만 없구나, 수령만. 에너지 가지고 여기가 지금 좀 그렇습니다. 솔직히 조금 안타까워요, 삼척이. 자,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움짤 많이 쓰잖아요, 움짤. 예, 근데 이게 움짤도 보통 이제 우리가 방송국이나 영화 이런 거 장면을 하나 재밌는 거 갖다 쓰거나 할 때 대부분 문제를 안 삼고 넘어갈 수 있어요. 예, 근데 특히 이제 연예인들 입장에서 자신의 얼굴이 그렇게 나오면 자신 얼굴이 아주 흉측하지 않는 이상은 그것도 하나의 홍보라고 보기 때문에 연예인들은 그런 초상권 주장을 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장면에 대한 권리자, 저작권자 있을 거 아니에요. 요 같은 경우는 웹툰 작가가 김성모 작가가 자신의 만화의 그 유명한 그 배틀 이 유명한 장면을 유명 유튜버 이거 누군지 여러분 알 거예요. 고기 이 썰어갖고 먹는 유튜버 알죠? 예. 구독자가 꽤 많더라고요. 이분이 자기가 항상 나시 옷 입고 이렇게 그냥 쓴 거예요. 그냥 자기 여기다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웹툰 작가들이 이 김성모 작가처럼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고 지금 이렇게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냥 놔둔 거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콘텐츠를 만들 때 특히 우리 지금 콘텐츠 낼과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 때는 되도록이면 이런 거 쓰지 마십시오. 쓰게 되면 써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출처 표시를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왜 썼는지에 대한 나의 주관적인 의견을 말로든 자막으로든 풀어서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보통 우리가 논평할 때 비평, 뭐 책 읽고 서평할 때 이런 거 할 때 이야기 하잖아요. 서평, 내가 논평을 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상대방의 영화 장면이 뭔지, 스포츠 장면이 뭔지 이런 걸 하나를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출처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요 대부분의 움짤은 그런 게 없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장면 갖다 쓰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별 의미 없이 그냥 뭐 이렇게 빠지잖아요. 근데 출처 표시가 없으면 무조건 안 됩니다. 이런 거 주의하시고요. 요것도 지금 동네 미용실에서 이거 포토샵 하는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저기 장면을 아주 위험한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요게 이제 남의 영상을 함부로 갖다 썼을 때 실제로 벌어진 대표적인 사건인데요. 여기 보면 주권방송이라고 하는 인터넷 방송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주권방송에서 어떤 영상을 가지고 썼냐면 이 주권방송이 이제 북한에 다녀온 2015년도였을 거예요. 북한에 이제 평양에 다녀온 여자분 둘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여기 이 회사 통해서 토크쇼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평양 사람들 생각보다 평양 대도시니까 북한의 제일 큰 도시니까 여기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이 휴대폰도 쓰는 사람도 많고 택시도 타고 음식도 배달시켜 먹고 우리보다 좀 이렇게 수준을 떨어질지 몰라도 사는 건 비슷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뭐 했나 봐요. 하면서 뭐 재밌게 하고 하면 얘기했겠죠. 근데 그게 국가보안법상 북을 공천하겠다 라고 해서 누가 이제 뭐 신고를 했겠죠. 이 과정에서 방송사가 우리나라 공중파 종편이 요 내용을 소개를 하는데 소개를 하는데 이거를 이 주권방송의 로고, 방송사 로고 있잖아요. 뭐 KBS, MBC 이런 거 다 지워버린 거예요. 주권방송 로고를 지워버리고 출제 표시도 아예 빼버렸어요. 그러면 실제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 MBC가 직접 찍었나 보다, JTBC가 직접 찍었나 보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우리가 출제 표시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JTBC, MBC로 하겠죠? 원래 여기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고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검찰이 뭐라고 했냐, 이거는 이 영상은 북을 이게 찬양하는 거니까 국가보안법상 이정물이다. 그러니까 저작권 보호 안 된다 라고 했는데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이건 검찰이 그냥 정치적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아까 왜 친구의 물감을 훔쳐서 그린 초상화가 저작권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선악을 따지지 않아요.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그걸 어떻게 얻어서 뭘 하든 결과물이 창작성만 있으면 저작권을 인정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법원에 소송을 했더니 법원이 이번엔 FM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정물이든 무슨 약간 선정적이든 뭐든 창작성만 있으면 저작권을 인정해 준다고 한 거예요.
법원이 판단했냐? 이게 꽤 굉장히 금액이 많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100억까지 갔는데 금액이 더 늘었어요. 얼마나 나왔냐면요. 이렇게 계산했어요. 창작성 있는 영상물. 그러니까 지금 토크쇼를 이렇게 하는데 카메라가 가운데 원이 있고 2, 3 양쪽에 있는데 가운데 있는 센터 카메라는 고정을 찍잖아요. 그 고정으로 찍은 거에서 편집이 안 들어간 부분은 다 빼버렸어요. 빼고 고정으로 찍었는데 편집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줌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자막도 보고 이런 것들을 창작성이 있다고 보고 그거를 그 창작성 있는 영상 중에 로고 삭제하고 추천 표시 설명한 게 있으면 30초까지 50만원, 10초당 30초 이후 10초당 10만원씩.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이 계산 방식? 우리 그 공영주차장이 저렇게 하잖아요. 그죠? 여기 명동 지역 가면은 공영주차장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계산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유튜브에서 우리가 만약에 내가 구독자가 별로 없고 그냥 일반적이라고 하면 조회수에 따라서 계산할 텐데 요거는 이게 그 전국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동시에. 그래서 금액이 좀 높게 잡은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유튜브 같은 경우는 유튜브 조회수 계산하는 거예요. 조회수. 사실 유튜브가 구독자가 많은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일수록 저작권 침해하면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한 방에. 예. 자, 근데 요게 그래서 이 앞에 방송사가 돈을 얼마를 내냐면요. 토탈 1억 3,300만 원이에요. 1억 3,300만 원. 근데 JTBC는 60만 원에 처음에 합의를 했어요. 60만 원에. 거의 쓴 양이 비슷해요. 다른 데도. 근데 JTBC는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합의를 해서 끝났거든요. 근데 KBS는 그냥 어떻게 무효로 끝났고 근데 나머지는 다 놀랐어요. 오히려 돈이 늘었어요. 더. 그러니까 법원이 창작성에 대한 부분을 뭐랄까 조금만 뭘 해도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조금만 뭘 이렇게 자막만 넣어도 그냥.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판례에 의해서 우리가 혹시라도 영상을 함부로 갖다 썼을 경우에 내가 손해배상의 근거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만든 영상을 방송사가 똑같이 있을 수 있어요. 저번에 박항서 감독이 그 베트남에서 축구 잘할 때, 그게 작년이었을 거예요. 올 초였나? 그때 베트남의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 블로그를 보고. 제가 이제 요거를 써놓으니까 이걸 보고 저한테 문의를 게 뭐냐면 자기가 하노이에서 영상을 제일 많이 찍는데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방송사들이 전부 자기가 갖다 썼다는 거예요. 현지 특파원이 찍은 게 없으니까 그 하노이의 박항서 감독 막 하는 그걸 다 찍어가지고 방송사가 똑같은 방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로고 없고 다 지워버리고. 근데 시간이 짧아요. 이것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금액이 한 100만 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똑같은 거를 다 반복하는데 아무튼 이게 처음에 딱 해보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항의를 하니까 안 쓰죠. 항의를 해버리니까 다 내렸나 봐요. 근데 100만 원도 안 나오는데 이분이 소송을 하겠다고 끝까지. 근데 베트남 살고 있으니까 오고 가는 비행기값이 더 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마라. 소송 이겨도 아무 의미 없다는 거. 이거 이겨도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언론사가 이런 보도도 안 한다. 자기네 저기 부끄러운 모습이니까. 차라리 언론사하고 차라리 어떤 그 민간 현지 특파원, 명예 특파원식으로 해가지고 차라리 이렇게 자막 넣어달라고 하고 해서 그렇게 콜라보로 가서 장기적으로 가야지. 이게 소송에서 이긴다고 이기는 게 아니다. 괜히 스트레스는 우리만 받는다. 방송사는 그거 가지고 망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일을 당하면 진짜 처음에는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할 텐데 좀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을. 왜냐면 실제 우리 법원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게 되게 적어요. 공무주사건 사건을 보면은 되게 적습니다. 기껏해야 형사고소해도 웬만해서는 벌금도 이제 잘 안 나와요. 8시간 교육받는 걸로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유명한 방송국에서 여러 번 썼다 그러면 같이 이렇게 업무 제휴를 하는 식으로 뭔가 작전을 짜야 됩니다. 아무래도 혼자 마음고생하거나 혼자 그냥 멘탈이 맛이 가버리는 거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뉴스에서 여러분들이 뉴스 같은 콘텐츠를 가지고 뭘 만들 수 있잖아요. 이런 사실 이론 단순 정보를 저작권 인정 안 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포장하느냐, 창작하는 요거만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요거. 예, 그러니까 어떤 걸 할 때 출처 표시만 하고 그냥 이런 거 육하 원칙에 의한 사실만 쓰는 건 괜찮아요. 예, 그렇게 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저 유튜브 사건 하나만 요거 하나만 하고,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이 다운로드 받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내가 다운로드 받는다고 해서 처벌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나 뭐 PC에서 다운로드 받는다고 해서 내가 설령 돈을 안 내고 다운로드 받는다고 해도 문제는 되지 않지만, 이게 뭐냐면은, 그런데 문제는 합법적으로 다운받은 거라 해도 요거를 다시 인터넷에 올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행위가 인터넷에 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만든 콘텐츠 중에 타인의 저작물이 있을 경우 그때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 안 돼요. 게임이라든지 폰트 파일 같은 경우는 개인이 불법 다운해도 안 됩니다. 그건 예외예요. 그리고 토렌토 안 돼요. 토렌토 같은 거. 그리고 책 같은 거 내가 복사하려고 어디 이런 데 복사책 가가지고 이렇게 한국으로 복사하면 안 돼요. 집에서만 해야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콘텐츠를 만들 때 혼자 할 수도 있고 팀을 짜서 같이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회사에 영향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어디 회사에 들어가서 할 수도 있어요. 월급을 받으면서. 아니면 내가 개인 아는 사람한테 월급 받아서 일할 수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저작자가 달라집니다. 창작자가 달라지면 권리자도 당연히 달라지겠지만 저작권 보호기간 자체가 달라져요. 저작권 보호기간 자체가. 근데 지금 우리가 만드는 이 영상물 같은 경우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일괄적으로 똑같습니다. 영상 저작물은 공표 후 70년이에요. 지금 우리가 만드는 영상, 여러분들이 올해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결과물을 제출하거나 지금 현재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 올해 만든 거는 지금부터 70년이니까 2090년 12월 31일까지고요. 영상이 아닌 나머지 개인은 4만5천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업무상 저작물, 회사에 들어가서 하게 되면은 기간이 무조건 영상 저작물처럼 똑같이 공표 70년이 되는 거예요. 영상이든 사진이든 글이든. 그래서 저작권 최초의 창작자가 누구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회사에 들어가서 월급을 받고 일을 해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한 거라고 하면, 회사에서 업무 지시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업무상 경험, 깨달음을 가지고 뭐 개인적으로 만들거나 해서 여러분들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렸는데 회사에서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회사가 업무 지시한 것도 없고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터치하지 않았으면은 이거는 여러분의 개인 저작물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권리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뺏기는 거예요. 예. 자, 우리 법의 목적이 이 문화 발전의 목적입니다. 저작자의 권리를 기본적으로 보호하되, 여러분들이 지금 만드는 콘텐츠가 완전히 새로운 콘텐츠는 아니잖아요. 누군가 만든 걸 보고 거기서 이렇게 뭔가 아이디어나 이런 걸 정보를 따가지고 새로 다시 만드는 거거든요. 문화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가 계속 연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아이디어나 방식을 어느 사람한테만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아까 솔선 사건이 그런 거예요. 솔선 사건이, 예, 바로 많은 사람들이 사진 창작을 해야 되는데 특정인이 그렇게 해버리면 그 자리 포인트에서 찍는 권리를 그 사람한테만 줘버리면 이게 다양한 창작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미래에 우리 후손들이 컨텐츠 활용도가 좁아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아예 법에 명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타인의 저작물로 콘텐츠를 만들 때도 이 규정 안에 있는 검은색 글씨 내용으로 해서 우리가 콘텐츠를 만드는 겁니다. 예, 오늘 우리가 그걸 이제 배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뭐 이 내용도 아주 복잡하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되게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상식적인 내용. 근데 그 상식적인 내용은 사람들이 잘 안 지킵니다. 예. 아, 이게 뭐야.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하고 그 다음 넘어갈게요. 예. 요거 사건 여러분 다 아시죠?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저작권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당할 수 있는 최고의 페널티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마 요 구독자 수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저작권 침해로 채널이 없어진 건 아마 이게 제일 이게 숫자가 제일 많을 거예요. 유튜버 최고기가 2005년도에 아프리카하고 2006년도부터 유튜브를 했나? 거의 원조예요, 원조. 올라간 영상이 2,000개가 넘고요. 그 다음에 구독자 70만이 넘고,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 이 정도면, 그죠? 그런데 최고기는 저작권을 잘 지키려고 했어요. 안 지키려고 한 사람이 아니죠. 왜냐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직원도 몇 명 있는데, 뭐, 식구들 딸렸는데 뭐 개판을 하겠어요? 엄격하게 운영하겠죠, 당연히. 잘 지키려고 하고. 근데 하나만 알고 나머지를 몰랐었던 겁니다. 그건 뭐냐? 2차적 저작물인 게임을 이용을 하면서
2차적 저작권을 권리자한테만 이용 허락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던 거예요. 자, 우리 법에서는 창작을 한 사람이 저작권을 갖는 데라고 돼 있어요. 창작을 한 사람, 예외적으로 회사 같은 경우가 업무상 저작물로만 예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창작을 하는 게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훔쳐가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도 저작권자로 인정해 줍니다. 예. 남의 거 가지고 내가 짝퉁으로 만들어도 그 짝퉁에 대한 저작권자는 나예요. 단 허락 없이 만든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게 2차적 저작권 작성권 침해죄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짝퉁을 만든 사람한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냐면 형사 고소도 할 수 있고 이 사람이 번 돈을 다 회수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 이 사람이 만든 것들을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없앨 수가 있어요. 이건 사실 아무것도 못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2차 저작권을 만든 사람은 어쨌든 자기한테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든 콘텐츠가 불법 저작물이지만 나의 허락 없이 제3자가 쓰면 내가 또 그 사람한테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용 허락도 할 수 있는 거죠. 최고위는 이 게임 권리자한테 이용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한 거예요. 도라에몽이라고 하는 일본 게임 아시죠? 요걸 가지고 누가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유튜브 최고기가 아니라 게임 중계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한테 허락 받았으니까 아무 문제 없는 줄 알고 썼는데 요 도라에몽은 공식적으로 허락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게임 개발자와 유튜버 최고기를 상대로 해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했는데 이게 보통 우리가 게임 중계 같은 거 하면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이 길잖아요. 1시간 기본입니다. 한 2시간 이상 하잖아요. 그러면 영상이 너무 기니까 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클립을 나눌 거 아니에요. 네, 클립을 보기 편하게 주제별로 나눠서 재밌게 편집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 2시간 방송하면 클립이 뭐 많게는 막 20개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올렸겠죠? 다 걸린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한 개의 저작권 침해인데 이게 만약에 우리 법정이나 이 형사 고소했으면 한 개의 사건인데 요거가 한꺼번에 같은 날 올라와가지고 신고해버리니까 90일 내에 연속 3회 최소 연속 3회 말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싹 채널이 날아가는데 근데 수익을 창출하는 채널은 이렇게 저렇게 90일 동안 연속 3회 신고를 받아도 채널이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일주일 기간 유예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신고한 사람한테 권리자한테 잘 얘기해서 좀 살아서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뭘 모르고 그랬어요. 한번 봐주세요. 봐주세요. 뭐. 아니면 합의 부수 있고 그러잖아요. 알아서 해결하라 이거죠. 그런데 도라에몽 쪽에서 안 받아줬습니다. 거절했어요. 그래서 결국 8일째 되는 날 없어졌습니다. 예. 지금 새로 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옛날 같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여러분들이 만드는 콘텐츠가 1차 저작물일 수도 있고 2차 저작물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창작을 하면 각각의 저작권이 생깁니다, 여러분한테. 하지만 특히 2차 저작물일 경우에는 이 1차 권리자한테 허락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그 책임을 져야 될 수가 있고 또 요거를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허락해 줄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가 1차 저작물을 보고 이거 좀 더 많이 바꿔야겠다. 뭔가 좀 완전히 틀을 바꿔야겠다라고 하면 완전한 독립지장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작권 문제가 없으려면 다른 사람들이 만든 걸 보고 내 방식으로 완전히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맛집 브이로그를 한다고 해보세요. 맛집 브이로그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맛집 브이로그라는 게 뭐 별거 있나요? 똑같잖아요. 그죠? 방송에서 6시 내 고향이랑 똑같잖아요. 우리가 정하는 거랑. 그런 것들은 누가 해도 표현의 방법이 한계가 있는 것들은 우리 법에서도 인정을 안 해줘요. 네, 인정 안 해줍니다. 그런 것들은. 근데 이제 대신 부수적으로 이렇게 뭐 찍다 보면은 맛집 찍는데 막 이렇게 뭐 사진도 하나 나오고 미술 그림도 나오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요거를 쭉 찍다가 요게 이제 그림이 살짝 나오면은 그 권리자가 내 그림 허락 없이 막 찍어? 라고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유튜브가 그 권리자의 신고를 받아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그 관련된 법 조항이 있어요. 부수적 복제라고 해서 이거를 이번에 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조항을 우리나라에서. 왜냐면 워낙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사소한 법적 분쟁, 필요 없는 의미 없는 법적 분쟁을 없애려고 그거를 아예 법 조항을 새로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은 문제 없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잘 모르는 권리자가 억지 지정을 할 수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런 저기 이야기를 해야죠. 반박하는 근거를 가지고. 네. 어쨌든 요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내가 만들면 이스라엘 수장물의 권리자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냐라고 하는데 권리자는 맞아요. 하지만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책임이 더 무섭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저작권 침해를 연속해서 3번 이상 90분 동안 하게 되면 멀쩡한 콘텐츠까지 다 없어지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 채널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채널과 연결된 지메일 계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메일 계정이. 그래서 지메일 계정에 채널을 더 몇 개 붙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채널을 여러 개를 하고 싶으면 채널을 하나당 지메일 하나 이렇게 하세요. 근데 이게 지메일이 1년에 로그인하는 게 2번이죠? 이 번호 인증받는 게 1년에 2번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번호 만약에 채널이 많으면은 전화기 하나 더 다른 사람 가족 병기로 해가지고 인증만 하면 되니까. 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거랑 비슷한데 김진짜도 안쪽에 김진짜 축구. 예. 저작권을 되게 잘 지키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화면 캡처를 해서 사실상 추격 형태 됐잖아요. 추격 형태. 오늘 새벽에 손흥민 경기자 좀 다 봤습니다. 예. 근데 요거를 하이라이트로 해가지고 90분 그 경기를 하이라이트로 해서 사진으로 연속해도 사실상 축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화 리뷰를 하면은 스포일러 그걸 갖다가 본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죠. 예. 자, 그럼 이번에 좀 건너뛰어서 우리가 지금 실제로 요거 하나 좀 하자. 이거 재밌는 건데. 여기 주호민 작가, 이 주호민 작가가 이제 페이스북에서 저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자기 유튜브 채널에 댓글이 중지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장면 때문에 이런 거 같더라고요. 예. 지금 여기 보면 주호민 작가가 몇 살일 것 같아요? 여기 가운데 있는 사람 있잖아요. 머리 이 사람이 나이가 결코 어리지 않아요. 예. 근데 지금 저렇게 앉고 하니까 이게 유튜브는 우리가 영상을 올리거나 뭘 하면 우리가 제목 단 거, 썸네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링크 단 거, 그 다음에 샵 한 거 있잖아요. 태그. 전부 다 인공지능이 한꺼번에 필터링을 체크를 하는데 요거를 주호민 작가를 아동으로 본 거예요. 아동. 어린아이로. 그래서 지금 이 두 어른이 아동을 갈구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막 욕하고 막 때리고 막 이렇게 장난치는 걸 때리는 걸 해서 이 채널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주호민 작가의 모든 컨텐츠의 댓글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냥 갑자기. 그걸 자기 원인을 모르겠다고 한 건데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런 짓을 별로 안 하는데 옷 색깔하고 비슷한 옷을 입으면 옷을 안 입은 걸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시고 특히 여자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피부 색깔하고 다른데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노란 딱지는 뭐 이거는 우리는 걸릴 일이 없을 거야 아마 노란 딱지. 예. 자, 아까 유튜브 이야기한 거 권리자가 직접 저기 신고할 때만 된다는 겁니다. 예. 자, 이거 좀 볼게요. 그다음에 예. 우리가 지금 콘텐츠를 만드는 게 우리가 직접 창작을 하면 사실 별 문제가 없어요. 예, 뭐 음악이나 좀 조심하고 폰트나 조심하고 그러면 되지. 근데 이게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 걸 갖다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세부적인 콘텐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콘텐츠로 만들 때 주의해야 될 법이 바로 이 4가지입니다. 일단 추천 표시를 무조건 해야 돼요. 타입 걸 썼을 때. 예, 그 다음에 공표된 저작물 인용, 부수 복제 이런 규정이 있는데 하나씩 볼게요. 출처 명시. 이거는 권리자가 원하는 대로 써주는 건데 보통 유튜브에 출처를 쓸 때 영상 올릴 때 되도록이면 영상이 나가세요. 영상에다가 그 영상 밑에 더보기 설명란에 하시면 이 영상을 만약에 다른 데서 그 링크로 연결해서 보게 되면 더보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제3자가 권리자가 봤을 때 어디서 나오는지 내 거 출처 표시도 안 하네? 라고 잘못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영상에다 하고 그거는 그 해당 페이지에 해도 되고 맨 뒤에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은 저런 식으로 그냥 보기 편하게 하면 돼요.
예. 그 다음에 타인의 저작물을 쓸 때는 무조건 내 거가 주인공이 돼야 된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영화 리뷰 한번 보세요. 영화 리뷰. 영화 리뷰라고 하는데 실제로 영화 줄거리 소개를 쭉 해요. 내가 생각한 게 별로 없고 그냥 줄거리만 쭉 보여주고 그 영화 소개 그 영상을 보면 내가 영화 90분, 2시간짜리 다 본 거랑 똑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주객이 전도가 된 겁니다. 그거는 권리자가 걸면 다 걸려요. 허락 없이 했을 경우에는. 예. 그래서 일부러 채널 합의금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유튜브 되게 돈 받기 쉽거든요. 자꾸 침해하는 사람한테. 합의금 안 주면 채널 날려버리고 또 고소하면 되거든요.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해버리면 어떻게든 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채널 날리기 2번 경고하고 3번째에서 돈 안 주면 그냥 채널 없애버리는 거예요.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권리자들이 그냥. 예,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나라 관련된 사건이 이렇게 있었는데 일본 영화를 갖다가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30초 정도 제일 중요한 장면을 썼는데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이걸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건 2004년도의 사건이에요. 지금은 요런 게 설령 이렇게 해서 우리가 침해가 아니라고 해도 어쨌든 권리자는 자기대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는 권리자의 주장을 우선적으로 일단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이거 부수적 복제, 예, 이거는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 맛집 들어가가지고 인터뷰 같은 걸 하는데 뒤에 그림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걸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림을 안 나오게 하고 두드리고 맨 뒤에 아무도 없는 거에 가세요. 사람 뭐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예. 그러니까 특정 저작물이 막 예를 들면 이런 캐릭터에서 맛집 이 앞에서 계속 영상이 10분짜리인데 여기 앞에서 나 혼자 막 5분 이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 너무 많이 노출되면은 이 권리자가 아까 도라에몽 보세요. 예. 일본 콘텐츠가 좀 심해요. 일본 콘텐츠가. 일본 거 웬만하면 조심하세요. 예. 일본이 좀 열등의식이 많아요, 이한테.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실제 우리가 콘텐츠를 이용하는 목적 관련된 건데, 자, 이거 보세요. 책 유튜버가 있습니다. 북튜버가 이렇게 있어요. 책 내용을 그대로 낭독하거나 영화를 줄거리 형태로 해서 소개를 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책을 읽고 내 주관적인 의견, 독후감을 영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말로 하든, 뭐 글로 하든, 자막으로 하든, 그러면은 괜찮다. 예, 그러니까 여기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나의 논평이잖아요. 나의 비평. 이게 중심이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책에 일부를 써도 큰 문제가 안 되는 얘기예요.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도 이렇게 내가 책에 대한 서평, 논평 위주로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데 이용자 입장에서는 줄거리 보여주는 스포일러, 그 다음에 책을 그대로 낭독해주는 내용을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이용자들은 저작권 침해 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콘텐츠가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유튜버들이 이 수요에 맞춰서 콘텐츠를 만들다가 나중에 그냥 막 심해 신고 당해가지고 없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오래 가려면은 오른쪽 방법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남의 콘텐츠 쓴다고 한다고 하면 이게 기본 규칙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실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보면 4번 밑에 글씨 보이세요? 저작물의 이용, 내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에 가치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대체 효과가 발생하냐 이거. 내가 책 낭독 영상을 보고 나서 내가 책을 안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유튜버가 너무 책을 재밌게 잘 읽어줘가지고 내가 책을 사서 읽는 것보다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듣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럼 책을 소비 안 하겠죠? 그러면 이 현재의 저작물의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러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권리자들이 저작권 침해를 요즘 그 성향이 어떻게 되냐면은 저작권 침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우리한테 주는 영향이 그리 부정적이지 않고 오히려 이 사람하고 같이 해서 이 사람이 얘기 참 재밌게 많이 하네? 그럼 차라리 이 사람한테 내가 돈을 주고 우리 영화를 홍보하게끔 해주자. 우리 책을 소개하게끔 해주자. 과거는 묻지 않겠다. 대신 우리 거 좀 잘 좀 해줘라. 라고 해서 콜라보로 가는 거예요.
모든 분야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각자 자기가 하려는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좀 자신감을 가지고 그쪽으로 좀 이렇게 내가 어느 특정 기업이랑 콜라보할 수 있다는 자신감 가지고 막 키워보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운전의 기쁨 있잖아요. 운전의 기쁨. 내가 그동안에 세단만 몰다가 이제는 스포츠카를 볼 수 있는 그럼 스포츠카 회사에서 협찬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 거랑 같다는 거예요, 또.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영화 유튜브 거의 없다. 이 사람은 공정이용 방식으로 영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채널을 자기 스스로 삭제를 했어요. 왜 그러냐?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욕을 해도 창작적인 욕이면 저작권 인정해줘요. 욕을 해도 가짜뉴스도 저작권법상 인정해줍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창작물이잖아요. 가짜뉴스가 없는 이야기로 소설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을 따지지 않아요. 이 사람도 영화에 대한 이거를 공정이용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영화를 막 까니까 다 싫어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래서 막 저작권 침해를 신고해버리는 거예요, 일단은. 이 사람이 법원에 가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해 하고 그냥 자기가 우리나라 영화를 다 내려버린 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영화 리뷰를 안 하겠다고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영화 59개의 조회수가 6천만 뷰가 나왔대요. 59개의 조회수가 6천만 뷰.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걸 다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로 체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쓰려고 하는 타인의 저작물이 내가 쓰려고 하는 게 상업적 목적인지 비영리처럼 그 연구 보도 목적인지, 예? 그 다음에 성격이 내가 지금 쓰려고 하는 컨텐츠가 뉴스 같은 어떤 육하 원칙의 사실을 다룬 건지 아니면 정보를 다룬 건지 아니면 뭐 영화나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게임 같은 어떤 완전한 창작적인 건지, 예? 그러니까 창작적인 걸 많이 한다 스스로 분리하겠죠. 그 다음에 내가 만든 콘텐츠가 주력인지 주인공인지 아니면 타인계 주인공인지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도 내 거가 양만 많은 게 아니라 질적으로 내 거가 훨씬 더 높고 이런 걸 따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기한 시장 대표 효과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해요. 구글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미국에서요. 미국 출판사 허락도 받지 않고 권리자 허락 받지 않고 책을 복사해 스캔을 해가지고 1시간당 책을 1000장을 스캔하는 로봇을 개발해가지고 책을 그냥 막 계속 동시에 스캔해가지고 디지털 파일을 올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의 출판사하고 권리자들이 소송을 했습니다. 재판에 붙어서 하는데 소송 기간을 보니까 법원에서 보니까 실제 그 구글이 허락 없이 책을 스캔해가지고 올려서 그 판매하게끔 이렇게 해보니까 오히려 책이 더 많이 판매가 늘었대요. 구글 때문에. 그러니까 소송한 사람들이 겸연쩍은 거예요. 아 이거 오히려 매출이 늘었어 그 사이에 계속 느는 거예요 매출이. 그래서 그냥 조용히 합의하고 끝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그 구글이 대학 도서관을 같이 이렇게 해서 하고 있어요. 그 세상이 이렇게 일어나니까요 콜라보로 가는 거예요. 이제 돈이 된다 싶으면 결국은 돈 문제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콘텐츠 관리할 중요한 점 여기. 이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한 장이 한 장이고 한 장을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요거 자료지 안 받으셨나요? 네. 아, 그래? 제가 담당님한테 보내드렸거든요. PDF로 해서 이거를 출력해서 되나요? 70페이지 정도 되는데? 출력 70이 있었나요? 네. 그러니까 이거 좀 뭐지? 지금 사이즈 줄여가지고 하면 되니까 뭐 그럼 한 반을 줄겠죠 뭐. 예. 나중에 여기에서 드릴 테니까 일단 요거로 좀 하나 찍어놓으세요 사진을. 요거는. 예. 자 여기 보면 일단 쭉 그냥 기본적으로 내용을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필요한 거 당연한 내용입니다. 보면은 이미 여러분들 다 지키고 있을 거야. 근데 이 중에 최근에 여기 보면 토렌토는 아까 왜 제가 다운로드 하면 문제 안 찾는다고 했는데 토렌토는 다운로드하고 업로드가 동시에 일어나요. 혹시 토렌토 이해해보셨어요? 토렌토는 거의 대부분 남자분들이 10명 중에 9명은 남자분들이 합니다. 여자분들 거의 안 해요. 예. 제가 저작권 고소당한 분들 상대로 제가 추천을 몇 번 왔거든요. 근데 8시간 교육 받는 조건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토렌토는 대부분 남자분들이었어요. 전국을 다 다녀봐도 거의 남자분들, 여자분들 딱 한 명 봤어요, 제가 3년 동안. 예, 근데 토렌토는 업로드와 다운로드 동시에 하니까 내 PC가 서버 역할을 해요. 내가 영화 같은 거 뭐 공짜로 다운받는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내가 다운받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공유해버리는 겁니다. 지금 저작권 고소가 제일 많은 게
토렌토하고 폰트예요. 현재 우리나라. 예. 근데 토렌토는 우리가 일반 이용 과정인 거고 폰트는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사실. 근데 여기 보면 음악을 볼게요. 음악을 얘기 안 했네. 음악은 원래 원칙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허락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한 사람 우리가 오리지널 음원을 쓰면 이 오리지널 음원에 대한 모든 권리자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 실제 유튜브에서 음악 저작권 관리하는 거예요. 유튜브가 2010년도에 우리나라 음악 저작권 협회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뭐 송가인 노래라든지 뭐 임영웅 이번에 노래 발표했대요. 그다음에 뭐 BTS 노래를 내가 이용을 막 커버송이나 이런 거 막 하잖아요. 아니면 클립을 올리거나 아니면 내가 그냥 똑같이 올리면 그 음악에 이 참여한 사람들 작곡가, 작사가, 편곡가, 음반 제작자가 속해 있는 신탁단체가 있어요. 제작권 관리를 대신해 주는데 그 사람들한테 광고 수익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하고 대신 이용자들은 이용을 하는데 대신 이용자가 수익 창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작권 침해 그게 날라오는데 녹색 불이 켜집니다. 녹색 그게. 그쵸? 봤죠? 저작권 보호 콘텐츠 부화. 그래서 수익 창출을 원하면 그걸 없애라. 그러니까 수익 창출을 원하려면 기본적으로 대중가요나 팝송을 안 써야 돼요. 무조건 안 써야 됩니다. 커버송, 커버 뮤직만 돼요. 커버송, 커버 뮤직만.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외국 팝송을 오리지널 곡을 올렸을 경우에 지금 동그라미는 이거에 관련된 저작권자예요. 권리자. 그리고 뉴나 유튜버, 그러니까 유튜버라고 써있는 사람만, 써있는 유튜버만 일부 수익 창출되고 나머지는 수익 창출이 하나도 안 돼요. 예. 근데 그 커버송하고 커버 연주만 일부 수익 창출이 되기 때문에 음악 유튜버들은 이렇게 반주 같은 거 자기가 직접 반주해야 돼요. 노래방 음원도 공식 음원이에요. 공식 음원, 공식 연주곡 다 허락받고 다시 녹음을 해서 저작권료를 몇백억을 내요. 노래방 회사가 1년에. 예. 그래서 이 음악으로 수익 창출하겠다 싶으면 커버송, 직접 노래를 부르거나 직접 연주한 거 외에는 안 된다. 근데 직접 연주하거나 노래한 것도 원칙적으로는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을 유튜브하고 계약을 하면서 이제 수익 창출 권리자가 가져가지만 이게 만약에 아무 수익을 안 줘버리면 나중에 사람들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음악 있는 채널들 보면은 막 조회수 몇백만 뷰 나오는 사람들 돈 1원도 못 벌어요. 오리지널 음악 올린 사람들은 그냥 자기 명예나 구독자 수 늘리려고 그냥 이렇게 친목 도모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어쨌든 아무도 돈을 못 벌면 안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 작곡가하고 작사가가 커버송 커버 연주한 거에 대해서는 일부 수익 공개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예,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의 표를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음악 권리에 대해서. 사실상 음악으로 돈 벌기는 어렵다. 그럼 뭐냐? 음악으로 자기의 이름을 알리는 거예요. 자기 이름. 제이플라 같은 경우는 권리 샀어요. 사가지고 공식 음원 만드는 거예요. 제이플라. 그리고 제이플라가 노래를 불러주면 원곡보다 더 유명해지거든. 그러니까 그냥 와서 찾아오죠.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안 찾아오잖아요. 아무도. 모르니까 사람들이.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거 다 이렇게 쓰고 있죠. 무료음악 라이브러리.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되도록이면 제작자 표시 필요 없은 음악을 미리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음원을 그걸로만 쓰세요.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제작자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써있는 것들은 자막을 넣어야 되잖아요. 매번. 귀찮잖아요. 그리고 실수로 빼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요리할 때 설탕, 간장, 뭐 깨소금, 미원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거 필요할 때마다 갖다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장르별로 음악 폴더를 만들어서 빠른 음악, 뭐 기쁜 음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날씨 분위기 음악 미리 해놓는데 대신 제작자 표시 필요 없는 거. 그러면 내가 분위기에 맞게 아무거나 음악 쓰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편하게 하자 이겁니다. 예, 그러면 좀 괜찮아요. 네? 어떻게 확인해요? 저작자 표시 없으면. 여기 들어가서 검색 누르면 돼요. 그냥 간단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유튜브나 구글에서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폰트인데 지금 우리 여기 강원 콘텐츠 코리아는 또 항상 그 시청자분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지금 제가 네이버 나눔 모델 폰트
폰트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폰트인데 상업적이든 비영리목적이든 누구나 쓸 수 있어요. 이 폰트 자체를 유료로 판매하는 것만 안 하면 돼요. 근데 저 폰트 도안 자체, 이 네이버 나눔 고딕체 자체는 저작권 보호를 하지 않고 뭘 보호를 하냐? 이 네이버 나눔 고딕이 구현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저작권으로 인정해 줍니다. 아까 제가 저작권 이슈 있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할 게 저작물로 보호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발표했잖아요. 근데 폰트 도안에 관련해서 폰트 파일 회사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구분할 줄 모르니까 자기네들 폰트를 예를 들면 우리 지금 강원 콘텐츠 코리아에서 원래 A라고 하는 것들을 기업용으로 구매해서 써야 되는데 우리 담당자가 모르고 그냥 개인용을 갖다 쓴 거예요. 그걸 어디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걸 화면 캡처해서 증거라고 하면서 내용 기능을 딱 보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10명 중에 9명은 자기가 저작권 침해한 거를 스스로 인정해버려요. 근데 아까 제가 첫 번째 얘기한 거 저작물로 보호가 되냐 안 되냐, 여기서 증거라고 내민 거는 폰트 파일이 아니라 폰트 도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글씨체는 저작권 보호를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폰트 파일 있잖아요. 프로그램. 그 무슨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컴퓨터 프로그램 그걸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다운로드해서 설치해가지고 한 그 기록을 증거로 내밀면 할 말이 하나도 없어. 무조건 나의 죄를 인정해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인스타에 있는 거 캡처해가지고 그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그냥 인정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피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그 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번들 폰트를 쓰면 좋은데 그것도 좀 애매모호해요. 왜냐하면 집에 가서 PPT나 한글에 딸려있는 폰트들 보면은요, 그게 PPT나 한글에 있는 폰트만 나온 게 아니라 PC에 있는 모든 폰트가 다 나옵니다. 다 딸려 나와요. PC에 있는 모든 폰트가. 그래서 같은 PPT인데 집에 있는 PC하고 회사에 있는 PC하고 글씨체가 다를 거예요. 아마 좀 개수가. PC에 깔려있는 소프트웨어에 있는 모든 폰트가 다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지금 요거를 피하려면은 개인용은 그나마 나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강원 콘텐츠 코리아 랩 만약 로고를 다른 콘텐츠를 우리가 뭐 나중에 결과물 제출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채널에 그런 걸 올릴 경우에 이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이 강원 콘텐츠 랩에서 지원비를 받고 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업용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든 거 기업용으로. 그러면 기업용으로 필요한 유료 폰트인데 이게 개인이 쓴다고 해서 면책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용 유료 폰트를 쓰거나 아니면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걸 돈을 주고 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안심글꼴 140종이라고 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딱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여기 들어가서 그냥 이것만 쓰면 됩니다. 여기 있는 글씨만 쓰면 아무 문제 없어요. 예, 안심글꼴. 요게 이 왼쪽에 있는 건 KOGL이라고 해서 우리 국가에서 국가 예산으로 만든 그 폰트를 공짜로 올려놓은 거예요. 누구나 이용하라고 추천한 표시하면. 그 다음에 오른쪽은 뭐 배달의 민족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민간회사에서 네이버 나눔 고딕 이렇게 분리해놓은 거예요. 다 합쳐서 140개입니다. 계속 늘려가고 있어요 지금. 이런 것들을 갖다 쓰시면 큰 문제가 없어요. 폰트 문제는. 예, 그래서 아예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콘텐츠 랩의 결과물 나중에 제출할 때도 실제 여러분들이 어떤 폰트를 썼는지 우리 담당하시는 분 이걸 체크를 해야 돼요. 이 안심글꼴에 있는 거에서 골라서 하든지 아니면 그 폰트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건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확인을 해줘야 돼요. 이거를. 안 그러면 나중에 우리 콘텐츠 랩에 연락이 오면 또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 캘리그라피는 미술 저작물이에요. 요걸 갖다가 여러분들 타이틀 제목 같은 거 쓰지 마세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거. 이거는 남의 미술 저작물을 내가 허락 없이 갖다 쓴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옛날 영화 임권택 감독 안성기 주연 영화의 이렇게 축제 포스터 제목을 어떤 디자이너가 허락 없이 그냥 어디 전시회 가서 사진 찍어가지고 그걸 글씨 오려 갖다 썼는데 걸렸어요. 1996년도 7년도에 글자 한 글자당 500만 원을 씁니다. 두 개면 1000만 원이에요.
97년도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게 지금 계산하면은 큰 돈입니다. 폰트 파일보다 더 큰 저기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인천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방송에 여기 백제에 관련된 그걸 대전 MBC에서 만들었는데 이 실제 이 백제 그 사신길 있는 데가 인천 그 연수구 송도입니다. 송도. 근데 거기 그 이거 하는 외주업체 디자이너가 방송에 나와 있는 걸 보고 그냥 그대로 글자 오류가지고 갖다 쓴 거예요. 길 간판 이름을. 이걸 보고 사과를 요청했는데 사과를 잘 안 해줬나 봐요. 외주 회사 책임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갈등이 생겼겠죠. 그러면서 분쟁에 갔는데 법원이 벌금을 선고한 거예요. 예. 그래서 폰트에 관련된 거 아까 안심글꼴만 쓰면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그걸로 꼭 하십시오. 예. 그게 제일 깔끔합니다. 그 다음에 사진 같은 거 할 때는 사진을 갖다 써도 반드시 그 사진에 대한 저기를 자기 의견을 이야기한다. 예. 그리고 아까 그 음악 얘기 중에서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유튜브에 보면은 5초 이내 정도는 써도 된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5초라고 하는 개념이 맞기는 맞는데 100% 맞는 건 아니고요. 한 95% 맞아요. 그럼 나머지 5%는 뭐냐? 내가 갖다 쓴 음악이 5초 미만이지만 실제 내가 만든 그 음악 그 콘텐츠가 만약에 1분짜리였다 아니면 20초짜리였다 그럼 되게 짧잖아요. 그럼 타인의 음악 그게 비중이 많잖아요. 그럴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으로 보는 겁니다. 예, 상대적으로. 근데 보통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뭐 30초짜리 안 만들잖아요. 대부분 길잖아요. 예. 유튜브가 2019년도 가을부터인가 5초 미만의 플레이는 공정용으로 보고 저기 카운팅 안 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요거 CCL 표시 요게 이제 우리가 사진이든 뭐 영상이든 갖다 쓸 때 돈을 안 내고 쓸 수 있는 건데 여기 보면 남자 화장실 표시 있잖아요. 여기 저거 하나만 있으면 출처 표시 조건으로 영리든 비영리 목적이든 그 다음에 그 콘텐츠의 변형 등이 가능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CCL 표시 있는 거, 그러니까 구글이나 뭐 네이버나 뭐 게시 이미지나 픽사베 같은 거 검색해가지고 이렇게 쓸 때 출처 표시 하나만 있으면 우리한테 유리합니다. 그런데 여러 개가 섞여 있으면 우리한테 불리해요. 왜냐하면 다 조건을 맞춰야 되니까. 되도록이면 남자 화장실 표시 하나만 있는 거 갖다 쓰면 돼요. 여기 이제 한국지자권위원회 공유마당이라고 이게 이제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여기 들어가면 인터넷에 연결 안 됐구나. 여기 공유마당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사진도 있고 아까 그 안심글꼴도 있고 영상도 있고 음원도 많이 있어요. 출처 표시만 하면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개인 전문가들이 다 기증을 한 거예요. 다 이용하라고. 이 CCL이라고 하는 게 카피 레프트 운동이에요. 카피 레프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창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 신문 기사도 당연히 저작권이 있죠. 신문 기사도. 근데 현재 신문 기사에 대해서 신문 기사를 여러분들이 저기 뭐죠? 이슈왕 TV라고 아세요? 이슈왕 근데 이슈왕 같은 그 채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네이버나 이런 데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있는 걸 딱 보고 관련된 뉴스를 딱 그 하나 끄집어내서 관련 사진을 엮어가지고 음악 넣고 멘트 넣어가지고 그대로 읽어주고 해서 하기 때문에 만드는 툴이 딱 정해 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신문기사를 쓰겠죠? 근데 신문기사를 그대로 옛날에 낭독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신문기사에 대한 저작권 문제, 뭐 사진에 대한 저작권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이 신문기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저작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했는데 그냥 그대로 갖다가 복제해가지고 어디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든 카카오톡이든 뭐 인스타그램이든 뭐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한 개당 최소 10만 원이에요. 기사 한 개당 최소 10만 원. 그래서 이걸 그대로 복제하면 안 됩니다. 그냥 링크 주소로 오류에 보통 주소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제 그 해당 원문 신문 기사가 있는 데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대로 복제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 영상 더보기 설명란에
기사를 복제해서 붙여넣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거기다 링크만 붙여놓고 해서 그걸 클릭을 하면 원문 사이트로 넘어가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네이버도 보면 네이버나 페이스북에 카카오가 보면 딱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이게 내용이 다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요게 이 앞에 요 대법원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판례가 나온 거거든요. 그걸 적용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링크하는 방법. 요게 원래 링크는 다른 오리지널 사이트에서 재생이 되게 해야 되는 게 아까 신문처럼 자기 사이트에서 재생이 되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초상권은 우리 헌법에서 보호하는 권리예요. 인격적인 권리라서 저작권보다 더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허락 없이 촬영할 경우, 허락 없이 촬영하더라도 그거를 뭔가 허락 없는 이용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자, 여기 보면 우리나라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이 중에 한 명이 초상권 소송을 제기했어요. 누굴 것 같아요? 여자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한 명 있어요, 한 명. 보이죠? 왼쪽 아래. 그분이 했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이렇게 자기 허락 없이 이렇게 누가 그러니까 사진을 찍은 거예요. 여기 사진 기록 남기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진 작가가 이분이 막 기록사진 찍어서 그거를 그 다음에 포스터로 쓴 겁니다. 쓰는데 이걸 가지고 언론사에 배포를 했겠죠. 그래서 이분이 언론사와 이 고령시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초상권 소송을 했는데 언론사는 이거를 필터링을 해야 될 의무가 없다. 언론사는 여기 보통 지하철 주는 거 보고 하잖아요. 그냥 그대로 보도만 하잖아요. 그래서 책임이 없고 이 보령시에서 책임이 있다 해서 300만 원을 대법원이 인정했습니다. 예, 꽤 금액이 컸어요. 지금 꽤 금액이 큰 거예요. 근데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은 사진을 찍는 것 자체도 몰랐고 사진을 찍어서 어디에 쓰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우리 행사 같은 걸 할 때 방송도 그래요. 콘서트하고 그러면 여기 앞에 써놔요, 옆에다가. 여기 관객으로 오신 분들은 방송에 나올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분들은 피해 다른 데로 자리 옮기세요라고 공지를 해요. 그걸로서 면책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촬영할 때 금기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 몰카를 찍으면 안 됩니다. 몰카는 일단 모르잖아요, 찍힌 사람이. 내가 찍고 있는 거를 보면 아, 이 사람 유튜버인가 보네 라고 하면서 무기적으로 인정하는 거죠, 1차적으로. 그런데 내가 유튜버가 찍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걸 광고 영상으로 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 찍힌 사람이 묵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이제 문제 제기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유튜브의 영상이 이게 상업적이냐 아니냐는 좀 경우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예. 왜냐면 모든 사람이 유튜브를 다 하는데 그렇잖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연예인들 이런 거 우리가 영화 포스터나 이런 걸 가지고 패러디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저작권자와 연예인의 이 초상권자가 다르잖아요. 보통 연예인의 사진은 거의 대부분 연예인한테 권리가 없습니다. 자기가 셀카 찍은 거 아닌 이상은 없어요, 권리가.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은 자기가 나오니까 좋죠. 사람들이 특별하게 어디 사업적으로 한 게 아니면은. 근데 이제 이 권리자, 저작권자가 문제를 삼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예. 그다음 패러디도 이거 우리 법원에서 패러디는 잘 인정 안 합니다. 패러디를 시간이 지나고 그러네요. 패러디는 기본적으로 원작에 대한 비평 풍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패러디는 패러디가 아니에요. 이거는 간접 패러디라고 해서 문학적인 매개 패러디라고 하는 겁니다. 법원에서 잘 인정 안 해요, 이거는. 그래서 좀 주의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일반 개인들 상대로 패러디 했다고 해서 문제 삼가를 하지 않을 거예요. 특별하게 누군가를 뭐 욕하지 않는 이상은.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거의 마지막일 것 같은데, 공모전. 여러분들 앞으로 활동하다 보면 공모전을 할 거예요. 근데 공모전의 저작권 이슈는 두 가지입니다. 응모자인 내가 받거나 아니면 주최 측이 받거나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모든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공모전에 제출한 응모자의 저작권을 주최 측이 갖는다는 문구가 있는데 이는 주최 측 담당자의 실수로 봅니다. 근데 실제 어쨌든 이런 공지가 나오면 사람들 그거에 맞추거든요. 이게 기아 자동차에서 대학생 상대로 아이디어를 모아서 하는데 모든 제출자의 저작권을 기아 자동차가 갖는 걸로 한 거예요. 근데 기아가 진짜로 가지려고 했을까요? 아무도
신경 안 쓴 거예요. 이거는 그 담당하는 사람이 잘 몰라가지고 글씨 하나 틀려가지고 벌어진 엄청난 해프닝입니다. 예. 대부분이 이렇게 해요. 저작권이 넘어갈 경우에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만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고지를 하죠. 아까 백현 작가가 권리 넘긴 것처럼 넘기는 거예요. 근데 이 금액이 너무 낮을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1등이 30만 원이에요. 1등이 30만 원. 근데 여러분이 영상 찍는데 돈이 50만 원 들었어요. 그럼 저작권 넘기고 싶으세요? 그때 차라리 안 내는 게 낫잖아요. 예. 근데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의 권장사항은 이겁니다. 주최 측의 저작권이 언급이 없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응모자가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응모자가 저작권을 받고 저작권을 양도받고 싶으면 별도의 비용을 추가적으로 내서 양도를 받도록 하는 거니까 계약을 두 번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문체부의 권장사항이라 우리 콘텐츠 코리아 랩도 만약에 공모전을 하게 되면 이 방법을 아마 할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을 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어요. 처음부터 금액을 아예 세게 주고 대신 조건을 양도받는 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양도하면 됩니다. 아까 그 백현 작가처럼 다양한 컨텐츠가 나오는 것들은 양도하면 안 되지만 영상 그냥 그 하나로 끝나는 거는 양도해도 돼요. 돈만 많이 주면. 예. 대신 원작자 이름은 안 바꾸거든요. 그 창작자 이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한 거는 인정이 되는 거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선택적으로 판단하셔서 이리저리 활동하면서 하면 돼요. 저번에 어디 방송 콘텐츠 재단에서 교육하는 거 저 앞에 하신 분이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데 그분이 약간 몸이 사고로 몸이 불편하더라고요. 휠체어 타고 다니는데 이분이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유튜브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전국 곳곳을 다니니까 지자체가 그분의 영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영상 편집하는 걸 스스로 배워가지고 이런 공모전 같은 거 해가지고 돈을 한 3천만 원 번다는 거예요. 공모전으로만 1년에. 그래서 자기는 3등을 목표로 다 했는데요. 1등을 노리지 않고 3등을 목표로.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 이렇게 편집 기술을 배우시고 하면 이런 것도 한번 취미로 공모전도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저작권 문제가 발생을 하면 보통 실제로 사건이 이런 거예요. 주로 폰트 파일 이런 게 많습니다. 폰트 파일 아까 얘기한 그거만 하면 되고 직접 연락이 오거나 이 법무법인 통해서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보통 변호사가 이렇게 연락이 오면 우리가 좁니다. 근데 아까 그 폰트 도안 그거 있잖아요. 폰트 파일 도안 변호사가 보내요. 이 사람들이 알면서도 보내는 겁니다. 알면서도 이거 받으려고. 왜?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요. 요 규정을 이야기하면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을 처한다고 하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저작권 침해를 아무리 많이 해도 저렇게 나오는 일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저작권 침해를 어마어마하게 해서 1년에 돈을 1,000억을 번 사람도 벌금이 5천만 원도 안 나왔어요. 1,000억을 번 사람이 저작권 침해해가지고. 예, 뉴스에 많이 나왔던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예. 근데 대부분 일반 개인은 8시간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해서 벌금 안 내고 그냥 끝나요. 그걸로. 대신 경찰서에 가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조선 써야 되겠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처벌을 거의 안 하려고 합니다. 웬만해서는. 아주 고의적으로 상업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하면은 벌금을 낼 수도 있는데,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럼 왜 보내느냐, 이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합의금을 받기 위한 거예요. 합의금. 당사자가 내 돈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저작권을 잘 모르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예. 그래서 저작권으로 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자, 요거 우리 저작권위원회 상담 번호인데 이 번호를 좀 여러분 스마트폰에 좀 저장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작권이 궁금하면 이 번호로 그냥 전화하시면 돼요. 평일 근무 시간에. 예. 그래서 요거는 좀 저장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저작권위원회 사이트 들어가면 저작권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있습니다.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돈 내고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분쟁이 혹시 발생하면 여기서 조정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럼 민사소송을 하면 훨씬 비용이 적게 들고 결론이 빨리 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전화하면 자기 상황을 얘기해주면 이쪽에서 안내해 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아주 가까운 이웃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니까 좋습니다. 자, 예.
예, 예. 만약에 어떤 특정 연예인에 대한 덕질이라고 하잖아요. 예. 덕질이라고 하는 게 아주 그런 문화잖아요. 이게 부정적이지가 않고 긍정적인 부분으로 계속 이제 관련된 예. 소설이라는 이제 해당 영상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갖다 써도 현재 이렇게 덕질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저작권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적이 없어요. 예. 그게 가능한 걸까? 아, 그게 일단은 저작물로 인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 권리자가 누군지를 보라고 했잖아요. 이 연예인은 권리자가 아닐 거란 말이죠. 연예인 자기가 셀카나 셀프 영상이 아닌 이상은. 그럼 제3자가 권리자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 사람이 문제를 삼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 예. 문제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볼 때는 그냥 아유 뭐이 연예인 나도 연예인 좋아서 같이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팬들도 좋아하니까 그냥 같이 좋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굳이 따지려고 하면 따질 수 있어요. 권리자가 막 달리 먹어도. 그러니까 그런 게 엄청 많 그렇게 덕질하는 분들 엄청 많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다 그냥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말씀하신 그런 과정에서 그걸 만든 사람들이 판매다고 그러잖아요. 팬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다시. 그거는 권리자가 엄격히 단속해야 되는 상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 단속을 안 하니까 그걸 아예 전문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특히 학생들이 그걸 많이 해요. 학생들이. 예. 부업으로 많이 하는데 저번에 그래서 어떤 학생은 무료 폰트를 모아가지고 자기가 판 거예요. 한 1,000원씩 판 거예요. 폰트를 한 20개씩 모아가지고 여학생이 걸려가지고 고소당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상업적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위험해요. 그래서 그거 하시는 분 주의를 주셔야 됩니다. 이거 단순 만들어서 어떻게 배포하는 건 몰라도 판매하는 거는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자, 요거는 우리 1인 미디어 저작권 창작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사라고 나중에 한번 다운받아 보세요. 이게 책이에요. 책 무료 배포용 책인데 이게 한 165페이지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1인 크리에이터 영상 활동하면서 필요한 그 내용들을 소개하는 책인데 무료로 배포하려고 PDF로 해놓은 거예요. 우리 저작권위원회에서.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관련된 몇 가지 책도 있긴 한데 뭐 이거 그냥 공짜로 보기 낫죠 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저작권 여러분들이 어떤 계약을 할 때는 여기 이미 계약서가 다 있습니다. 표준계약서가. 이걸 가지고 비교해 보면 돼요. 저작권 계약이다 싶으면 이걸로 보시면 됩니다. 예, 딱 이거 똑같이 써도 돼요. 이름만 바꿔가지고 그냥. 예, 분야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무료 영상 교육이 있어요. 예, 한번 나중에 참고해 보시고.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 개발무상부는 원주민 마을을 갔다 왔어요. 네? 어디요? 원주민 마을 갔어요. 예. 예. 근데 지금 사진들을 어떤 이질적으로 저작권 아, 외국에 가서 찍은 사진이요? 그 사진에 창작물성 있으면 다 인정해 주죠. 아니, 사진이 창작물성이 있으면 다 저작권 인정해 줘요. 아니 내가 그 원주민을 사진 찍고 유튜브에 올렸었어요. 예. 그때 원주민에 대해서 아, 초상권이요? 아니, 그 사람들 동의를 받고 찍은 거잖아요, 찍을 때. 그럼 문제 없어요. 초상권은 무조건 주장하는 게 아니라 허락 없이 찍었을 때, 허락 없이 내가 동의를 받지 않고 찍었는데 그걸 또 나의 허락 없이 다른 용도로 이용했을 때 문제를 삼는 것이지, 내가 실컷 동의했는데 내 얼굴 나왔다고 하면 그건 오히려 그 사람이 계약을 위반한 거죠. 동의를 한 사람이면 네, 그렇죠. 해외여행 갔을 때 찍었을 때 예. 그렇죠. 근데 보통 묵시적으로 동의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문제 안 삼을 거예요. 시장에 갔을 때 사람들 예. 새로운 사람도 찍으려고 아, 그거는 좀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거 물어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 아예 미리 얘기를 하는 게 좋아요. 찍으면서 나 이거 유튜브 하는데 저 유튜브 영상에 올리려고 하는데 이거 찍어도 되겠습니까라고 양해를 구하는 게 좋죠. 예. 그리고 영상을 증거를 남겨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영상을 켜놓고 그 얘기를 하세요. 아예. 그러다 나중에 편집할 때도 빼면 되니까 영상을, 그래야 증거가 들어가잖아요. 안 그러면 그분이 찍힌 사람이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다고 막 발표할 수 있잖아요, 진짜. 그 영상 초기에
아니, 그러니까 동의를 받을 때 영상 카메라를 아예 켜더라고요. 카메라 켜놓고 찍으라고요. 이거 요새 스마트폰 좀 찍어도 되죠? 지금 유튜브 하려고 하는데 하면서 그 내용이 여기에 촬영이 돼야 이게 증거가 되잖아요, 나중에. 근데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거 가지고 문제 안 삼아요, 사실은. 예, 걱정하시는 것보다 별로 그런 거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를 많이 다니는데 예, 개인적으로 대학교에서 예, 정을 마을 가요. 예, 동의도 어디 예. 동의 여부하시면 큰 문제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음악을 사용할 때 1분 이상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고 5초요, 5초. 5초예요. 예, 대부분 5초. 그게 유튜브 발표에 가면 99.5%를 다 찾아낸다고 했어요, 음악을. 우리가 올린 음악을 다 찾아내는데 5초 안에까지 다 찾아내버리니까 문제가 너무 심하니까 5초까지는 봐준다고 했어요. 5초 정도. 근데 그 5초가 무조건 5초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내가 영상이 20초짜리 영상이다. 5초는 많잖아요. 그럴 경우는 안 되고 일반적으로 몇 분 넘잖아, 우리가 영상 찍을 때. 그래서 5초가 얼마 안 되니까 그 정도는 봐준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실제로 5초도 안 되고 한 거의 3초 이렇게 쓰더라고요. 길어야 3초 이렇게 일부러. 무효음악 무효는 5초다. 예, 최대 5초인데 5초도 그러니까 5초에 맞추면 안 되고요. 한 4초 정도 하세요. 하다 보면 5초가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4초로 계산하세요. 4초로. 4초나 3초. 예, 이렇게 하시면 뭐 수익 창출 조건에는 된다 이거죠. 이제 K-pop 음악을 쓴다고 해서 수익 창출은 안 되지만 채널에 영향을 끼치는 건 없어요. 대부분. 그리고 몰카의 기준이 네. 몰래 얻지 않고 찍었을 때 저 몰카가 그러니까 아니 그 몰래 숨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몰래 숨어서 찍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근데 대부분 그냥 이렇게 들고 찍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예. 눈이 들고 치는 게 이상한데. 예. 아니 그러니까 내가 찍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 몰카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게 하라 이거죠. 몰래 막 한쪽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찍지 말자 이거죠.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예. 아 일단 저기 그러면 개인적으로 따로 저기 하시죠 뭐. 예. 뭐 예.